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하겠습니다. 탈당과 사퇴가 이어지면서 야당은 여전히 공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법여권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출범했습니다. 마포구는 초등돌봄 시설인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통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장애체육인들을 위한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포럼과 지방자치TV 전북 총국이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미래통합당 정태욱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이어 김형우 공천관리위원장도 사퇴하는 등 야당은 여전히 공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공천 탈락의 불만을 품은 미래통합당 정태욱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서 황교안 대표가 공천에 대한 불만을 표명한 이후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하는 등의 공천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관위의 공천 결과는 미래통합당은 물론 대구 경북민의 지역 정서를 철저히 외면한 사천이었습니다. 김태호, 윤상현, 곽대훈 등 친박 인사들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대선 잠룡인 홍준표 전 대표도 대구 수성을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한 보수 통합은 이뤄냈지만 진정한 통합은 이루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여권의 비례연합정당 대표단은 플랫폼 정당의 당명을 더불어시민당으로 명명했습니다. 당초 참여가 예상됐던 민생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고사했습니다. 비례연합정당의 대표단들은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 모여 플랫폼 정당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희종 채백은 공동대표는 당명을 더불어시민당으로 정하고 단 하나의 구호, 단 하나의 번호로 21대 총선 정당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을 위하여는 고심했고 또 고심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도의 취지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끝내 남게 된 빈자리를 적폐청산이라는 촛불 정신으로 채워야 한다는 그러한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비례 순번은요. 비례 후보 순번은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제 후순위로 배치하는 거는 일단 합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앞번호에 이제 배치하는 것은 다 공천 심사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선거법을 준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할 겁니다. 당초 참여가 예상된 민생당은 1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논의했으나 김정화 공동대표가 당론 추인을 거부하며 참여 결정이 결렬됐습니다. 민생당의 분열로 참여가 힘들어진 가운데 5개 당이 연합한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용지의 상위 기호를 받기 위해 미래한국당과 같이 더불어민주당의 불출마 의원 파견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채백은 공동대표는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의당은 비례연합정당의 참여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불참 선언을 고수함에 따라 정의당은 독자적인 비례대표로 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의 조성실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비례연합정당의 참여를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이어지는 불법 위장정당 논란으로 국민들의 정치 혐오와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 신락 같던 새로운 국회에 대한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혔다.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린다. 부끄러운 현 정치권의 민낯을 호되게 꾸짖어달라. 한편 같은 날 더불어시민당이 창당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아직 정의당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으나 거기에 대해 조 대변인이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정의당은 이번 선거를 독자적인 비례대표로 치룰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구청청사와 우이동 만남의 광장 등 4곳의 건강관리존을 운영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으로 체성분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고 누적된 검사 결과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가 만성질환 등과 관련해 개인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건강관리존의 운영에 내실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건강관리존은 강북구청과 미아동 복합청사를 비롯해 우이동 만남의 광장과 근현대사 기념관의 건강체험존 등 모두 4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 강북구민 누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일과 시간 내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북한산 등산로 입구에 위치한 만남의 광장과 역사문화 탐방객을 맞이하는 근현대사 기념관의 건강체험존 두 곳은 너랑 나랑 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 참가자의 편의 등을 함께 고려해 연중 무휴로 운영됩니다. 이들 시설에는 전문 의료 장비가 갖춰져 체성분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구청사 1층에서는 스트레스 측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존에서는 유헬스 시스템을 접목한 건강진단이 진행되고 콜레스테롤 검사를 희망할 경우 8시간 이상 금식한 상태로 사전 연락을 거쳐 방문하면 됩니다. 건강관리존은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을 통해 누적된 검사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이용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영향으로 개인 생활이 위축되면서 만성질환에 대한 대비 또한 소홀해지기 쉽다며 건강관리존의 의료 서비스를 활용해 건강 상태를 꾸준하게 점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초등학교 개학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포구는 초등 돌봄 시설인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통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서 지난 2월 25일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불가피하게 우리 동네 키움센터에 대해 일괄 휴원 조치를 단행했으나 휴원 중에도 정상 출근을 하는 맞벌이 가정 등의 아동을 위해 긴급 돌봄을 시행합니다. 긴급 돌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일 사용하는 거는 비용은 2,500원을 내게 되면은 간식까지 지원하고 또 아이들은 지금 외부 강사는 지원 프로그램이 없지만은 자체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육자의 감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센터 내외부 방역,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및 돌봄 아동 발열 체크 등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수급이 어려운 마스크는 서울시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각 시설별로 직접 지원 중입니다. 우리 동네 키움센터 이용이 필요한 양육자는 서울시 우리 동네 키움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치구별, 지역별, 센터 설치 정보 확인 및 이용 예약이 가능하며 각 센터별 이용 시간은 홈페이지 및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발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거나 도시의 경관을 해치는 구조물이 꽤 있습니다. 종로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우리마을 비우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리마을 비우기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온 도시비우기 사업 중 하나로 이번에는 특히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마을 경관을 해치는 낡고 훼손된 시설물들을 정리정돈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종로를 회복시키고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의왕시가 G3900번 광역버스의 합동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준공영제 시범 노선인 G3900 광역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버스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3월 13일 월암 공영차고지에서 G3900번 광역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한 합동점검이 진행됐습니다. 3월 17일에 개통되는 G3900번 광역버스는 지난해 경기도 노선 입찰제 신규 노선 중 의왕시가 신청하여 선정된 광역 노선으로 경기도와 의왕시가 5대5의 재정 부담을 통해 운영되는 준공영제 시범 노선인데요. G3900번 광역버스는 월암 공영차고지를 출발해 장안마을과 의왕역, 금천마을, 의왕보건소, 의왕톨게이트, 백운사거리를 거쳐 양재역 7범 출구를 종점으로 운행하는 노선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의왕시에는 자체적인 버스 노선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대중교통에 좀 불편함을 사실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에서는 대중교통의 합리적 그 노선 운영을 위해서 인근시와 노선 협의를 구체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의왕시는 이번 G3900번 양재역 노선을 시작으로 향후 경기도와 협력해 다양한 버스 노선을 발굴,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봄철엔 기온이 높아지고 건조해져서 산불 위험이 높아지죠. 대전시는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3월 14일부터 4월 12일까지를 봄철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시 공무원 1,900여 명을 산불 감시 활동에 집중 투입, 매 주말마다 시청 공무원을 80곳에 250명, 5개 자치구 공무원을 107곳에 250명 배치합니다. 또한 이번 산불 감시에 투입되는 공무원은 산림 인접지역 논과 밭두렁, 영농 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산림 내 화기 소지와 취사행위 단속, 산불 발생 신고 등 다양한 산불 예방 감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에서는 장애 체육인들을 위한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자며 성금과 물품이 전달되고 있는데 이진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대구 장애인 체육회에 깜짝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전국 시도의 장애인 체육회 사무처장 협의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을 위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대구로 보내왔습니다. 타 시도에도 확진자 수가 늘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구 경북이 처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일에는 한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대구 장애인체육회 KF80 마스크 3,200장을 후원하는 등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을 위해서 600만 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 후원 금액을 우리 대구에 있는 선수들에게 손소독제나 마스크나 구입해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경북에서도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이 성금을 우리 코로나19를 이겨나가는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장애체육인들을 후원하는 대구장애인체육지원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140여 명의 단원들은 성금 300만 원을 모아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남구청에 이달 초 전달했습니다. 지원단은 지역의 장애체육인들을 위한 물품 지원에도 나서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함께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구시 장애체육회 지원단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성금과 물품 기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지원단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구 경북.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작은 정성이 모여 대구 경북에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JJC 뉴스 이진원입니다. 달빛 동맹을 맺은 대구와 광주의 인연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광주시는 형제도시 대구에 주먹밥 도시락과 함께 응원 엽서를 전달했습니다. 5월 어머니집이 모엠 미라클 의원의 후원을 받아 지난 16일 주먹밥 도시락 518개를 만들어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 전달했습니다. 광주 주먹밥 도시락 세트는 찰주먹밥, 묵은지 주먹밥 등으로 구성돼 맛과 영양을 담았으며 힘내요 대구, 응원해요 광주가 적힌 응원 엽서와 함께 518개의 주먹밥을 만들어 나눔과 연대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도시 대구에 손을 내미는 것은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실천하는 광주다운 일이며 광주 주먹밥이 대구의 위안과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모엠 미라클 의원은 이번 대구에 전달한 광주 주먹밥 재반 비용 1,0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은 코로나19 사태로 휴장에 들어갔던 야외 관광시설을 전면 개방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업과 지역 경기가 침체되자 강릉시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장에 들어갔던 연곡 소량기 캠핑장, 오죽 한옥마을, 소량 수목원을 3월 16일부터 전면 개방했습니다. 강릉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오죽헌 시립박물관, 통일공원, 바다부채길, 선교장은 3월 17일부터 4월 말까지 모든 관광객에게 무료로 개방이 됩니다.
또 관광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터미널과 역, 공중화장실, 공원 등을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있고 숙박업과 음식점은 소상공인들이 자체 방역을 하루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3월부터 2020년 평창군 제한제도를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신선한 의견들이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 분권 강화 추세가 이어지고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군정 발전에 대해 더 많은 주민들의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에 대한 고견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작년 제한제도 운영을 통해 총 172건의 제안을 접수했고 최종 2건이 우수 정책으로 선정돼 외국인을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 안내문 배부 등의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군정 정책에 반영됐습니다. 2020년 평창군 제한제도의 참여 방법은 인터넷, 우편, 방문 접수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안할 경우 군 이외 거주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횡성군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공급합니다. 횡성군은 마스크 10만 매를 확보할 계획을 수립하고 23일까지 지역 내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구, 아동과 장애인 등 복지시설에 순차적으로 공급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구는 독거노인센터와 읍면 맞춤형 복지부서와 연계해 신속히 전달했는데요. 마스크 오브제 등으로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지만 이동이 불편하거나 감염 위험이 큰 취약계층은 마스크를 사기 어려운 만큼 횡성군은 이번 마스크 공급이 감염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역 활동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충북이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이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수출 특화도라는 별칭에 걸맞는 무역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소비 심리와 경제활동 위축으로 현재 비상시국이라고 밝히고 비상경제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충북 지역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충북 도내 수출은 18억 4,700만 달러, 수입은 4억 6,9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13억 7,800만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달 대비 19.4%, 수입은 2.1%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출 품목별로는 일반 기계류가 42.6%로 가장 많았고 화공품 18.2%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침체된 반도체 역시 수출이 2.5%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대미국발 수출이 126.6% 증가했고 중국은 35.1%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호주와 일본, 유럽연합 등 세계 주요 국가 수출이 늘었습니다. 반면 수입은 반도체에서 28.9% 증가했고 기타 수지가 16.6% 증가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요즘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문화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양산시가 이런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도서택배 서비스를 시작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양산시립도서관과 웅상도서관, 영어도서관은 독서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책 나름 서비스를 통해 양산도서관은 북딩동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무료 도서택배 서비스는 휴관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1인 최대 5권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관계자는 도서택배 서비스를 통해 대출 반납되는 모든 도서는 상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택배 신청 시에는 주소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역 활동은 물론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감염병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7일 어린이집 휴원 중에 긴급 돌봄 근무를 한 어린이집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 내 405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사 마스크 착용, 시설 소독 및 위생용품 비치 여부 등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포항시는 현재 긴급 돌봄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가급적 학부모에게 가정보육을 권하도록 하고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교사만 출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포항시는 복지시설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 조치로 감염병에 취약한 요양병원과 정신과 병원에 대해 코호트 격리 수준에 상응하는 감염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인 출입에 대한 전면 통제와 1일 2회 종사자에 대한 발열 감시는 물론 코로나19 유행 지역 방문 종사자 업무 배제, 호흡기 환자 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시설 등의 집단 감염 사전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검체 채취 신속 대응팀도 운영합니다. 한편 포항시는 특별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집중 관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외국인 근로자는 개별 기업체 354명을 비롯해 총 2,023명이며 시는 이들의 근로위생수칙 준수 실태를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네, 전라도 소식입니다. 정읍시가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면 마스크를 제작하고 보급합니다. 제작된 마스크는 노인과 취약계층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강석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 시민들이 직접 면 마스크를 만들어 보급에 나섰습니다. 이번 마스크 제작에 참여한 봉사자들은 마스크 품귀 현상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봉사에 동참했습니다. 봉사자들은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으로 3겹짜리 면 마스크 1만 매를 제작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시는 면 마스크 사용도 도움이 된다는 식품의약안전처의 마스크 사용 권고에 따라 감염 우려가 크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재능기부 자원봉사에 나서주신 시민들과 후원해주신 후원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을 위해 베풀어주신 따뜻한 마음으로 모두가 큰 힘을 얻고 사태가 빨리 해결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네, 4.15 총선과 함께 전라도 진안군에서는 진안군수 재선거가 열릴 예정입니다. 4파전 대결 구도인 이번 진안군수 재선거는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석훈 기자입니다. 이학로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상실하면서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게 된 진안군수 재선거. 이번 선거에는 정치의 발을 담은 신인 정치인과 노련한 정치인들의 4파전 대결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전춘성 예비후보는 진안읍장과 진안군 행정복지국장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통한 진안군 실정과 행정운영 경험을 살려 풍요롭고 잘 사는 행복진안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농업정책국 신설로 농업정책의 전문화와 체계화, 선진화, 지역 여건에 맞는 품목개발 및 유통체계의 혁신으로 잘 사는 우리 진안을 만들겠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 전북도 의원 출신 김현철 예비후보는 부족한 교육 인프라로 인한 학생 감소 대비책으로 인재학당 설립과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서 아이들이 도시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게끔 바로 제가 군수가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요. 또 일자리 창출 문제는 지역에 별다른 양질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을 누비면서 진안으로 기업을 유치해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생각입니다. 또 다른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 전북도 의원 출신 이충국 예비후보는 전 민주당 완무진장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이 후보는 노인복지타운을 조성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전국의 명실상부한 종합복지 타운을 조성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수급하고 우리 지역의 고용 인력을 수급해서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복지타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편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 진안 부군수 출신 송상모 예비후보는 바쁜 일정 관계로 인터뷰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자치분권 포럼과 지방자치TV 전북총국이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 사안과 자치 협력을 위해서 콘텐츠를 공유하고 개발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자치분권 포럼과 지방자치TV 전북총국이 지자체 발전 콘텐츠 공유를 위한 업무 협약을 가졌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지방자치TV 전북본부 이재원 총국장과 자치분권 포럼 이명현 대표 및 박인주 이사와 조규대 청년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우리 자치분권 포럼과 우리 JJC 지방자치 TV와 상생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함으로써 우리 자치분권을 좀 더 앞당길 수 있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꽤 많다 이렇게 생각이 가져집니다. 앞으로 이런 우리 협약이 우리가 목적했던 바가 이 협약으로 인해서 목적했던 바가 충분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자치분권 포럼과 지방자치TV 전북총국은 앞으로 지자체 사안과 자치협력을 위한 콘텐츠 개발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지방자치TV 이재원 전북총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업무 협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추가 해외 유입과 국내 집단 감염 위험이 여전히 높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동참해서 감염 예방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제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